안녕하세요. 허문명입니다. 주간동화의 허문명의 4차원 톡쇼를 연재를 하고 있는데요. 원래 기획 취지는 요즘 너무 사회가 그 과거로만 달려가고 또 이른바 조국 사태를 통해서 386 운동권, 청와대와 여당을 장악한 기득권 세력에 대한 불만, 청년들의 불만이 이제 고조가 되는 상황에서 그래도 뭔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청년들이 열심히 뚜벅뚜벅 제 갈 길을 가는 그런 인생을 개척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뭔가 사회에 긍정적이고 희망을 전하자라는 취지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분은 이제 김태용이라는 친구인데요. 31살로 지금 1인 크리에이터, 8만 명 정도의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의 스타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이 김태용 씨의 주 타겟층은 이른바 판교 실리콘밸리 등에서 일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라든지 스타트업 관계자들인데 이렇게 자기만의 독특한 시장을 개발을 하다 보니까 그 개발자들의 니즈가 굉장히 좀 구매력이 높고 또 어떤 하이테크에 관심이 많고 하다 보면 기업들에서 이런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한 광고를 의뢰한다든지 해서 지금 1인 미디어에서 출발을 했지만 영상이나 이런 쪽으로 굉장히 확장을 하고 있는 그런 크리에이터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 태용 씨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로 무대뽀 정신이 먹히는구나 이런 그 실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대학교 때 학점이 2.7이었답니다. 거의 꼴찌나 다름이 없었는데 자기 밑으로 17명이나 있었다는 게 굉장히 재밌었다면서 이제 껄껄껄 웃던데 특유의 그 낙천적인 성격을 볼 수 있었던 대목이기도 했지만 비록 공부는 못했어도 굉장히 어떤 한 분야에 꽂히면은 그 집중성과 저돌성이 대단하다. 그런 포스가 느껴지는 친구였습니다. 이 태용 씨의 삶을 바꾼 사람이 있었는데 다름 아닌 스티브 잡스였다고 합니다. 이 스티브 잡스가 죽었던 날 이 태용 씨가 이제 군대에 있었는데 텔레비를 보다가 자기는 잡스가 누구였는지도 몰랐대요. 근데 너무 많은 그 신문 방송에서 이 잡스를 애도하고 추모하는 그런 물결을 보면서 아니 도대체 미국의 기업인이 죽었는데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떠들썩하지? 이런 의문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마침 그 군대 친구 중에 잡스의 광팬이 있었대요. 그래서 태용 씨한테 다가와서 오늘 그 잡스가 죽은 날이니까 우리 제사를 지내자. 그래서 내무반에 가서 사과 하나를 훔쳐가지고 둘이서 제사상을 만들어서 잡스의 그 제사를 함께 지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태용이 잡스의 뭐 책이며 동영상이며 완전히 꽂혀서 잡스의 삶을 파고들다시피 해서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원래 이 태용 씨도 그 동국대 회계학과를 나오긴 했지만 고등학교 때는 그 미대를 들어가고 싶었대요. 그래서 아티스트가 목표였는데 그럼 미대 들어가 봐야 뭐 돈이 되겠냐 이런 뭐 부모님의 만류도 있었고 해서 이제 꿈을 접었는데 잡스의 인생을 보니 이 아티스트의 길과 기업가의 길이 다르지 않구나. 분명히 접점이 존재하고 특히 잡스가 만들었던 그런 공산품이 어떤 뉴욕 현대미술관에 전시되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 시대가 바뀌었다. 나도 아티스트와 창업가의 길을 같이 걸을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롤 모델은 스티브 잡스다. 결심을 하고 군대에서 제대를 하자마자 한국의 기업인들을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그 무슨 학연이나 지연이나 뭐 이런 네트워크가 전혀 없었을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을 꼼꼼히 보면서 어떤 성공한 기업인들의 스토리가 나오면은 무조건 그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저는 누구누구인데 한번 그 당신 회사의 CEO를 만나고 싶다. 한 30군데 뭐 40군데 정도 이 이메일을 보냈는데 뭐 당연히 답이 없었겠죠. 그래서 고민 끝에 태용 씨가 전략을 좀 바꿨다고 합니다. 그 회사 홈페이지에 고객의 소리난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다가 내가 당신의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을 써보니까 이러한 점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점을 좀 보완하면은 더 좋겠다. 혹은 지금 당신의 그 광고 카피가 이런저런 점에서 어필하고 있지 못하다. 내가 마케팅 전문가로서 좀 조언해주고 싶다. 이런 식의 어떤 이메일을 보냈더니 그때서야 조금씩 반응이 오기 시작했더랍니다. 그런데 뭐 10명 중에 한두 명꼴? 그 정도 회사 그 만남 장소에 가보면 얼마나 그 회사에서 나온 사람이 황당했겠어요. 이거는 뭐 군대에서 복학한 까까머리 학생이 마케팅 전문가랍시고 앉아있으니 뭐 약간 속았다는 기분도 들었을 테고 대부분 그냥 너무 황당해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는데 그 중에 한두 명에게 이제 그 자신의 열정과 패기를 보여주니까 젊은 사람이 아주 괜찮다. 그럼 당신하고 한번 일을 한번 해보자. 우리가 프로젝트를 줄 테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마케팅 전략을 한번 짜봐라 해서
조금씩 용돈을 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자기의 어떤 맨바닥에서 헤딩하는, 맨땅에서 헤딩하는 이런 무대뽀 정신이 먹힐 수도 있겠다, 이런 자신감을 갖고 복학을 해서는 자기는 어떤 취직보다는 창업 쪽으로 좀 방향을 삼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는데요. 다행스럽게도 당시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 경제를 내세우고 또 학교마다 그런 창업 선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자기 학교의 그 창업 동아리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이제 창업하는 친구들과 함께 사업을 조그맣게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사업이 이제 작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좋아요 버튼을 많이 누르는 작가들의 작품을 어떤 휴대폰 케이스라든지 가방에다가 인쇄를 해서 제품을 만드는 거였는데 의외로 좀 성공적이었다고 해요. 그 작가와 이제 수입을 반반씩 나누는 조건으로 뭐 온라인 매장이나 아니면 오프라인 매장도 한 4곳까지 문을 열 정도로, 또 일부는 수출까지 할 정도로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대학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창업이라는 길이 그렇게 마냥 어려운 것만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으로 이제 자신감을 갖기 시작해서 점점 더 나도 뭔가 좀 큰 사업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중소 가구 그 소재 회사에서 연락이 왔더랍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같이 그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가구 디자인부터 마케팅 쪽을 네가 좀 맡고 우리는 그 주문에 따라서 그 가구를 대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야말로 이제 본격적인 창업의 길에 들어섰는데 안타깝게도 1년 만에 이제 망해 버렸습니다. 이게 가구 사업이 어떤 물류 사업, 굉장히 창고가 많이 필요한 물류 사업이라는 거를 예상을 못했고, 또 일이 또 그 진행이 될수록 그 어떤 인간관계 문제랄지 또 이 사업을 한다는 게 사실 말이 쉽지 얼마나 많은 또 젊은 대학생이 감당하기에는 힘든 여러 가지 그 변수들이 많았겠죠. 하여튼 그런 것들 속에서 결국은 안 되겠다, 이게 빚이 너무 이제 쌓여가니까 일찍 포기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그때 회사에서 이제 자기는 창업에 이제 실패를 했다를 인정을 하고 굉장히 고민과 내적인 방황에 휩싸이게 됩니다. 대학을 이제 졸업하고 뭘 할까, 기업에 들어갈까, 그거는 자기 성격에 안 맞는 것 같고, 또 창업을 다시 하자니 겁도 나고 이러던 차에 주변의 친구들이 얼마나 한심한 눈으로 굉장히 자기를 많이 너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냐 지금, 우리는 그때야말로 정말 공무원 시험 보느라고 도서관에 불을 밝히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러다가 정말 내 인생 망하는 거 아닌가, 지금 겉보기에도 굉장히 뚜벅뚜벅 용기 있게 자기 길을 걸어가고 있는 태용도 그때 당시만 해도 굉장히 그 앞날에 대한 막막함, 캄캄함 이런 게 컸다고 해요. 그러다가 문득 꽂힌 게 미국의 실리콘밸리였다고 합니다. 실리콘밸리에 대한 당시의 어떤 기사나 IT 붐에 대한 그런 것들은 이제 잡스의 그런 영향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었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이런 태용 같은 청년의 성격을 높이 사는 것은 그냥 생각만 하는데 그치지 않고 정말 아까 갔다 와서 막 기업인들한테 직접 만나자고 편지를 보내는 이런 저돌성, 이런 것들이 이제 국제사회까지도 글로벌리하게도 이것들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청년들이 있다는 게 굉장히 저는 좋아 보였는데, 그때 이제 태용은 그 당시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 한 350만 원 정도만 들고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공항으로 가는 인천공항의 비행기를 타기 직전에 동영상을 찍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저는 지금 실리콘밸리의 열기와 창업 열풍을 취재하기 위해서 샌프란시스코로 갑니다. 이 동영상을 보신 한인 교포라든지 실리콘밸리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인터뷰할 만한 사람들을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라는 동영상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실리콘밸리 취재를 시작을 하는데요. 정말 학연, 지연, 혈연도 없이 그야말로 무대뽀 정신으로 비행기 타고 실리콘밸리가 있는 샌프란시스코의 공항에 도착을 해서 휴대폰에 전원을 켜고 에어비앤비의 숙소를 잡는 것으로 실리콘밸리 취재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어떤 면에서는 정말 SNS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 이런 것들이 태용의 삶에서도 느껴지게 되는데요. 첫날 이제 에어비앤비의 이제 8인실 숙소, 하루에 5만 원 정도 하는 숙소를 가장 싼 것을 찾아서 기차로 1시간 정도 공항에서 떨어진 곳에 가서 이제 숙박을 하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서부 영화에 나오는 갱들이 이렇게 마약을 하고 낮에 돌아다닐 정도로 분위기가 쎄한 그런 좀 약간 슬럼가였대요. 좀 무서웠겠죠. 어떻든 거기서 하루 자고 다음날 이제 핸드폰에 나는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핀테크, 그러니까 금융과
IT를 접목한 미국 회사에 다니고 있는 한인 교포다. 당신의 동영상을 봤다. 내가 당신을 좀 도와주고 싶다. 내가 있는 곳으로 와달라. 그래서 실리콘밸리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튿날 그 핀테크 회사에서 일하는 그 디자이너, 한인 디자이너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굉장히 용기를 많이 얻었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아무것도 없이 준비 네트워크도 없이 이렇게 무작정 그런 좀 맨땅에 헤딩할 수 있는 정신이 나오느냐. 굉장히 그 너의 도전과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그러면서 일단 숙소부터 그건 너무 위험하니까 자기 친구가 방을 하나 빌려놓고 있는데 거기 소파에서라도 잘 생각이 있으면 내가 소개시켜 주겠다. 그래서 숙소에서부터 또 마침 그 친구분이 그 실리콘밸리 대학에서 카메라 워킹을 공부하는 유학생이었대요. 그래서 그 유학생으로부터 당시에 그 태영은 뭐 조리개 정도의 개념도 잘 몰랐던 그 유학생과 같이 이제 생활을 하게 되면서 실리콘밸리 취재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한 사람 디자이너의 사안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이 또 누군가로 연결을 시켜주고 또 그 사람이 또 누구를 연결시켜주고 해서 총 17명의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한국인 교포들, 유학생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음식점 경영하는 사장님에 이르기까지 인터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실리콘밸리 시즌 1이라는 자기가 만든 독특한 인터뷰 프로그램들을 이제 유튜브에 올리게 되면서 그의 그 취재 인생이 시작이 된 겁니다. 제가 그 태용이라는 청년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배울 점이 있었던 거는 아까 거듭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저돌성 그리고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남들이 아무리 손가락질을 해도 자기가 어떤 뜻을 세우면은 정말 맨땅에 헤딩하는 그런 모습에서 요즘 청년들이 무기력하다 이런 것들을 아니구나 이런 어떤 안도감을 얻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와 함께 그 어떤 실리콘밸리에서 태용이 느꼈던 것은 굉장히 힐링을 받았다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는 항상 그 젊은이들에게 뭔가 안전한 길, 그리고 젊은이들이 뭘 얘기를 하면 그건 이러이러해서 안 된다.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실리콘밸리 사람들은 뭔가 시도한다고 하면은 그래?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야. 한번 해봐. 그리고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니까 굉장히 자기가 가고 있는 길이 맞구나. 이런 확신도 들고 또 뭘 해도 잘 될 거다라는 희망적인 어떤 메시지들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청년들에게 창업만 권할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 세대들이 정말 청년들에게 불안이나 두려움을 주지 말고 응원하는 분위기가 정말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 느꼈던 거는 너무 지금 그 태용의 말에 따르면 부모 세대가 너무 쫄아 있으니까 이 젊은 사람들도 쫄고 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워낙 그 예측 불가능하고 하루가 다르게 이게 사회가 변하는 속도가 빨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뭔가 부모들은 자기만의 틀을 만들어 놓고 이 길을 가지 않으면 벼랑 끝으로 떨어진다. 굉장히 그 청년들에게 그 압박감을 주는 이런 이런 문화가 지배적이다 보니까 굉장히 자기네를 비롯해서 젊은이들이 떨고 있다, 쫄고 있다. 그래서 좀 뭔가 응원하고 격려하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하나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사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창업하면 나라에서 마치 돈을 많이 주고 또 젊은이들도 지금 어떻게 하면은 나라 돈을 잘 받아내는 게 능력이다 이럴 정도로까지 지금 프로포저를 쓰고 하는 게 일상이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 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매뉴얼화돼 있고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어떤 일들을 계획했을 때 어떤 리스크가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상하게 나올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무조건 사업하면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곳들이 많아서 정말 창업을 지원해 준다면 그 창업하는 젊은이들을 위한 그 구체적인 매뉴얼이랄지 또 사업의 어떤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상의하고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어른들 그런 기관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떻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른이고 애고 할 것 없이 앞날이 불안하고 캄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런 태용 같은 젊은이들이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또 저 같은 부모 세대에게도 또 안도감을 주어서 매우 의미 있는 만남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험원명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